자, 그럼 가우디와 구엘에 이어서 다음 인물은 누군가요? 네, 이 세 번째 인물은 정말 위대한 20세기의 화가 위대한 20세기의 화가가 아니고 입체파의 원조, 큐비즘의 원조라고 이렇게 불리는 화가 그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니 근데 피카소는 카탈루냐랑 뭐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파블로 피카소는 네. 이 카탈루냐 사람은 아닙니다. 카탈루냐 사람은 아니고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카소 스스로 이런 말을 했대요.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깨달았다.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그 파블로 피카소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피카소의 시작이라니까 궁금한데 아니 네. 바르셀로나 출신이 아니잖아요. 말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그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그 말라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라가 스페인 남부 도시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에서 태어났고요. 피카소의 아버지 이름이 그 호세 루이스였고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피카소였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옛날에도 왜 이름이 길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무슨 뭐 5대 독자, 6대 독자한테는 뭐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어준 그런 게 우리나라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파블로 피카소의 본명을 지금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메모를 해놓을까요? 네, 메모하셔도 되고요. 여기 대가 세 번 나오는데 대가 영어로 어부란 말입니다. 어부로 계속 그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파블로 그 피카소의 이름을. 네. 파블로 피카소의 본명이 그 부모님으로 받은 본명이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아노 데 라 산티스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피카소. 아, 읽기도 힘듭니다. 몇 글자입니까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뭐 40글자가 그 정말 이게 너무 길죠. 이게 본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정말 이름이 길어서 오래 산지 모르겠지만 피카소가 장수했습니다. 90대 이상까지 사셨으니까 9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네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 생각나는데. 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뭐 김수한무 네. 거북이와 두루미 뭐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 그건 뭐예요? 나 그거 몰라요. 이게 뭐 이게 세대가 다른가요? 제가 네, 어렸을 때 두루미까지만 합니다, 저. 예,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네. 이거 정말 제가 그때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거 하고 비슷한 거죠. 김수한무 그거 하고. 좀 검색해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전국 노래자랑 나오신 분인데 네. 성함이 손 고장난 벽씨예요. 아, 진짜 성함입니다. 네. 너무 이 손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긴 이름이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생각나네요. 방콕 편에서 그렇죠. 방콕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방콕 편에서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게 더 길까요? 쿠룽떼, 마하나건, 보원, 아차라 코신인가요? 무슨 뭐 쫙 나가는 거 있죠. 방콕 원래 이름하고 예. 요 피카소의 본명하고 뭐 어떤 게 더 긴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네. 한번 음절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긴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니까 네.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피카소는 그런 이름을 갖고 네.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그래서 네. 그 1895년도에 피카소는 그 말라가를 떠나서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피카소는 바르셀로나로 이사를 왔고요. 190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부터 1904년까지 살았으니까 10년 산 건가요? 9년 산 건가요? 10년 휘수로 10년 차죠, 살았죠. 예. 10년까지 살았는데 피카소는 바로 이곳에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그의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그 아비뇽의 처녀들, 이 그림 보면 아실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바르셀로나에서 모티브로 삼아서 그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큐비즘의 원조가 되는 작품이 바르셀로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네. 바르셀로나에서 보내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떤 완성, 예술적인 어떤 완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파리에 가서도 늘 바르셀로나를 그리워했다라고 합니다. 파리에 가서도 몸은 파리에 있지만 난 바르셀로나가 좋았어. 바르셀로나에서 그릴 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네.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프랑코 독재 정권이 집권해 있을 때는 그 파리에서 예술을 무기로 이 저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그 유감스러운 일은 아닌가요? 유감스럽게도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편이죠. 뉴욕 편에서 얘기했던 그 뉴욕의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의 모마에 바로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없고요. 오리지널 그림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술을 무기로 그 멀리 있는 파리에서 저항을 했대. 예술로 어떤 저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나치 정권이 그 바스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학살을 했는데 그 학살을 할 때 바로 나온 작품이 피카소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게르니카라고 들어보셨나요? 게르니카? 죄송합니다. 막 사람이 예. 죽고 소가 울부짖고 하는 게르니카라는 그 최고의 명작이 있는데 바로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서 이 나치 정권의 만행, 프랑코 정권의 만행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요 그 스페인 내전에 대한 분노를 담아낸 요 게르니카 역시 그 바르셀로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마드리드의 그 레이나 소피아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바로 거기에 요 게르니카가 있습니다. 최고의 명작은 하나는 뉴욕에 가 있고 네. 하나는 그 저기 마드리드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바르셀로나에서, 불구하고 예. 나중에 말씀드릴 피카소 미술관 역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죠. 이번에도 뭐 바르셀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있는 게 맞군요.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있었고요. 그 청소년이 13살 때부터 뭐 22살 때인가요? 그때까지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때잖아요. 네. 저도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바르셀로나에 있으면서 뭐 예술적인 것을 어떤 그 성향을 완성을 한 거고 또 스스로도 바르셀로나가 자신한테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피카소에서 아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달리, 살바도르 달리도 여기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 그렇습니다. 네. 예. 달리는 좀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잘생겼던 뭐 것 그 같은데? 수염이 정말 맞아, 수염에 코스염 있고. 이렇게 그 피부가 터질 것 같이 네. 그 바늘 수염 위로 이제 그게 뭐 수염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수염의 종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이렇게 쫙 그 이름이 있나요? 물을 어. 발라서 수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약간 악마같이 약간 드라큘라 분위기가 나는 듯한 뭐 맞습니다. 그런 용모를 가지신 분인데 살바도르 달리고요. 네. 이분이 진짜 그 진정한 카탈루냐 출신이죠. 어떤 예.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살바도르 달리도 잠깐 알고 지나가시죠. 살바도르 달리는 그 바르셀로나 인근 도시인 그 피게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피게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피게레스라는 도시에서 그 태어났고 그 달리야말로 이게 어떻게 상식 밖의 세계사인데 이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가우디하고는 네. 정반대예요. 사진 보면은 되게 좀 부친하게 생겼어요. 네, 정말 이 가물에 콩 나는 일인데요. 그 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정말 가물에 콩 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정말 이 가물에 콩 나는 그 경우인 거고요. 네. 달리의 아버지는 그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여서 그 매일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독립을 위하는 그런 어떤 회동이나 모임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직업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증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공증인이 뭐 지금도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증인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달리가 뭐 가우디랑은 좀 반대로 뭐 건강도 했고 네, 돈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반대네 완전히.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살바도르 달리는 그 10살 때부터 어린 나이인데 10살 때부터 그 괴짜성과 천재성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에 올라와서 이 사람도 이제 바르셀로나에 올라왔는데 바르셀로나에 와서 그 수많은 아방가르드주의자한테 매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드? 네. 자, 이게 어떤 아방가르드? 이게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는 관련 없죠? 예, 그 이 작곡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아, 좀 뭐 어떤 거였지, 우리가 왜 아방가르드요? 예를 농담으로 뭐 제 대학 발음도 안 돼요. 그 대학 다닐 때 네. 그 아방가르드스러운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이거 뭐지? 이 아방가르드를 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전위예술입니다. 전위예술. 그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인류의 황금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1차 대전 직전까지는 그렇게 풍요를 갈구하고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인류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야 인류도 발전해가는 게 아니구나. 서로 학살하면서 죽이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식의 사상이 나오면서 전통 형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을 따르기 싫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을 따르기 싫다라고 하면서 전통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술의 사조입니다. 그것을 전위예술, 우리말로 하면 전위예술인데 저는 그 아방가르드라고 이 원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그 입체주의, 파블로 피카소가 했던 입체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그리고 이제 다다이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이 이제 막 그 이렇게 그 뭐 문학의 파격이죠. 그런 것도 다 아방가르드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그 바르셀로나에 와서 이 아방가르드 주의자에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에 달리가 열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달리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인정을 안 해요. 네. 자기가 천재이기 때문에 남을 인정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달리가 천재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가우디였다라는 겁니다. 딱 한 명이 가우디였어요. 딱 한 명이요. 야. 자기만 천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통 사람 범인인데 네. 가우디만 천재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탑들이 여인의 피부처럼 너무 관능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심지어는 가우디가 죽으면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거대한 유리통을 씌워서 그냥 미완성으로 보존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리통이요? 그렇죠. 거대한 유리를 만들어서 무슨 유리로 네. 그냥 보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그 프랑스에서 네. 그 구애를 만났을 때도 유리로 이렇게 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뭐 글쎄요. 그것 때문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달리다운 예.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얼마나 이 사람이 괴짜냐 그러면 달리는 그 아내 그 마지막 아내가 이제 갈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갈라가 1983년도에 이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시리에 빠져서 나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인공관으로 음식을 주입받으면서 살았고요. 정말 괴짜고요. 아니, 굳이 예. 그러면서 1989년도에 결국은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이분을 많은 이제 20세기의 이제 비평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미치광이다. 천재이면서 기인이지만 그는 20세기 최고의 미치광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게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이제 달리가 죽으니까 이제 세계의 그 미술관을 지어서 이제 그 이 사람한테 헌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인 그 피게레스의 이제 그 미술관이 있는데 이 피게레스 미술관 그 지하에 그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이 자기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유언이라고 해요. 자신의 시신을 또 보존해달라고 하다니.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네. 해요. 자, 유언장에 내 시신은 최소한 30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방부 처리를 해갖고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미술관 지하에다가 안장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안장이 돼 있습니다. 진짜 괴짜긴 괴짜라고 해야 되나? 예. 괴짜긴 괴짜네요. 자기의 시신을 300년 동안 보존해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만큼 대단한 사람 또 있습니까? 이제 정말 감탄사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도 이번에도 대단한 괴짜인가? 사람인데 네. 그 JJ가 저보다 스포츠를 잘 하시니까 잘 아시니까 제가 스포츠요? 예, 그 이름이 리자로 시작이 됩니다. 리자. 스포츠에 리자로 시작하면 혹시 리오넬 메시요? 그렇습니다. 스포츠면 바르셀로나면 메시지. 우리가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편에서 얘기했던 리오넬 메시인데 네. 그 리오넬 메시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신적인 존재죠. 이 바르셀로나 사람의 일상을 이 축구 없이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오넬 메시를 아직 살아계시지만요, 이분은 살아계시지만 당연히 살아계시죠. 네, 이제 30. 예, 살아계시죠. 예. 살아계시는 분을 제가 감히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을. 예. 다른 분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무슨 몬세라트 카이바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뭐 리오넬 메시를 과감히 했습니다. 뭐 리오넬 메시도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거의 바르셀로나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축구 신화를 매일 쓰고 있고요. 그 키가 169cm밖에 안 됩니다. 작죠. 169cm에 그 센치라 그러면 안 되죠. 169cm의 단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카탈루냐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FC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있고 바르샤를 이끌고 있고 예. 카탈루냐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엘 클라시코. 우리가 엘 클라시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데 이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기면은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네. 올라갔을 때 그런 기쁨이 연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쟁인 것이죠. 그렇죠. 뭐 지금 굉장해요. 그 역사적으로 지금 서로 전적이 승무패가 똑같았었는데 네.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가 한 판 이겨서 이제 1승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적이 완전히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청률이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엘 클라시코는 전 세계에서 이 경기가 있을 때요. 엘 클라시코 경기가 있을 때 전 세계에서 6억 5천 명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월드컵이네 월드컵. 예,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바르샤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태어나면 바르샤 모태신앙이네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태신앙이고 그 정말 카탈루냐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게 상징이고요. 1899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그냥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주의 엔진이고 자존심이고 명예고 대대로 보존할 자산입니다. 네. 카탈루냐 사람,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루이스 피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네. 뭐 만약에 메시가 네.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면 네. 뭐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전쟁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의 자유겠지만 네. 프로 선수들의 개인의 자유겠지만 만약에 가면은 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 그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호나우도는 이탈리아 한번 갔다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쳐갔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는 거쳐가도 절대 레알 마드리드 왔다가는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고전이란 뜻이죠. 고전의 승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왕정 세력과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 독립 세력의 한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페인 우파의 정신적인 지주 레알 마드리드와 저항 정신을 표출하는 FC 바르셀로나가 치르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남미에서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가 경기를 하는 것 이상의 열기와 함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원래 이름은 레알 마드리드 CF입니다. 그리고 네. 바르샤의 원래 이름은 FC 바르셀로나죠. FC는 풋볼 클럽인데. 예, FC는 풋볼 클럽입니다. 근데 CF는 원래는 뭐지? 클럽 대 풋볼입니다. 원래 스페인 말로 하면 스페인의 문법으로 하면 CF가 맞아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마드리드를 싫어하냐 그러면 우리는 기존 스페인어의 문법을 따르기 싫다. 그래서 CF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FC가 되죠. 네. 우리는 CF가 아니고 그것을 거꾸로 하는 FC다. 문법을 파괴하고 카탈루냐 방식으로
FC 바르셀로나,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로 하겠다라고 얼마나 할 정도니까 미우면, 네. 얼마나 미우면 이 정도입니까? 이게 바로 엘클라시코입니다. 저 같은 축구 팬도 알기 힘들 만한 고급 정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급 정보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아니 엘클라시코 네.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너무 중요하고 그 실용적인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엘클라시코는 제일 싼 게 43만 원입니다. 제일 싼 게 43만 원이고 제일 비싼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보는 게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일반 게임은 일반 엘클라시코가 아닌 게임은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엘클라시코는 룰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역사들과 인물 5명을 알고 나니까 이제 가볼 바르셀로나가 이제 막 설레고 막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이렇게 해주실 얘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길어서 전편하고 후편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전편으로 스페인 속의 바르셀로나, 그 카탈루냐의 역사와 뭐 바르셀로나의 대표 인물들이죠. 가우디, 구엘, 피카소, 달리 그리고 메시까지 알아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후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로 떠나서 꼭 가야 될 곳과 또 그 여행에 꼭 필요한 그거 있잖아요. 음식하고 쇼핑.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만의 백미 너만 몰랐던 바르셀로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